예시학이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숨결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부른 비극과 그 비극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첩첩산 중 아래 자리 잡은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일이지요. 이 마을에는 연하라 불리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핀 연꽃처럼 고운 외모만큼이나 그 성품이 비단결 같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일찍이 서방님을 여의고 청산과부가 되었으나 슬픔을 뒤로하고 시아버지와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박 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답니다. 연하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박 씨의 새순물을 데우고 정갈한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시아버지의 생전의 첩으로 함께 살던 박 씨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속마음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참으로 다른 법이지요. 겉으로는 며느리를 아끼는 척 손을 잡아주던 박 씨의 가슴 속에는 인자함 대신 시커먼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었답니다. 박 씨는 양 아들이 남기고 간 막대한 전답과 금싸라기 같은 재산이 행여라도 연하의 몫이 될까 봐 밤잠을 설치며 탐욕에 몸서리쳤지요. 박 씨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평소 술과 도박에 빠져 살며 가문의 골칫덩이로 불리던 친동생을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지금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지. 내 이번에 너의 빚을 단번에 해결해주고 평생 기생집을 드나들어도 남을 만큼 큰 돈을 떼어줄 테니 내가 시키는 일을 하나 해줘야겠어. 박 씨의 남동생은 술잔을 들다 말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누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대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 씨는 동생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는 소름 끼치는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도 처음엔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박 씨가 내민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님. 제가 오늘 밤 그 계집을 흙탕물에 제대로 굴려드리겠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두 악마의 웃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 밤 공기를 차갑게 얼렸답니다. 그 시각 연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홀로 등불을 밝히고 죽은 남편의 위패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서방님, 오늘따라 밤 공기가 참으로 차갑네요.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실 터이니 걱정 마세요. 연하의 정성스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밖에서는 이미 비극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 냄새를 풍기는 시어머니의 남동생인 박서방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위패를 품에 안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지요. 아니, 이 깊은 밤중에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술을 드셨으면 어서 가서 주무세요. 박서방은 짐승 같은 눈빛을 하고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서방은 거친 손으로 연하의 옷자락을 잡아챘고 연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마당에서 등불을 든 박 씨가 문을 쾅 열고 들어오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고. 감히 집안에서 이런 추잡한 짓을 벌이다니.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 가문이 망하는구나. 어머니, 오해입니다. 도련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저는 저항한 것뿐입니다. 연하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박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가증스럽게도 연하의 손을 뿌리치며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입 닥치거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무슨 변명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박 씨는 연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가운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연하는 찢어진 저고리 깃을 여미며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소란에 잠이 깬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당장 사라지거라. 내 다시는 너를 이 마을에서 보고 싶지 않구나. 연하는 보찜을 가슴에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위패도 챙기지 못한 채 그녀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연하는 홀로 마을 밖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을 뒤편에 있는 험준한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시덩굴이 살을 파고들고 돌뿌리에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연하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요. 드디어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섰을 때 연하는 세상을 등지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가 발을 내디디려던 찰나 연하의 귓가에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툭, 툭, 툭. 안개 자욱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연하는 제 삶을 놓으려던 순간 들려온 이 생경한 소리에 움찔하며 눈을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타난 이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 가사를 걸친 노승 한 분이었답니다. 노승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지 연신 지팡이로 허공을 휘저으며 위태롭게 발을 내디디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연하가 서 있던 천길만길 낭떠러지였답니다. 안개 때문에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승은 그저 허공에 지팡이를 의지한 채 죽음의 구렁텅이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었지요. 아이고 스님, 거기 서세요. 거기는 낭떠러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던 연하였지만 눈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노승을 보자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연하는 제 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바위 바닥 위로 거칠게 나뒹굴었지요. 연하의 소복 자락은 흙바닥에 긁혀 더욱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녀는 노승이 무사한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허허, 고맙구려요. 이 늙은이가 저승사자와 마중 나오기로 약속이라도 한 줄 알았소. 임자가 아니었다면 이 몸은 지금쯤 저 아래 골짜기에서 이름 모를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겠구려. 노승은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 흙 묻은 가사를 털어냈습니다. 가만히 보니 노승의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얗게 터져 있었고 정적만이 가득한 산 속에서 그의 배꼽 시계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답니다. 연하는 문득 자신의 품 안에 든 작은 보찜을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평소 그녀의 됨됨이를 아끼던 어린 하녀가 눈물을 훔치며 몰래 넣어준 보리 주먹밥 딱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연하 역시 시어머니의 독설과 최서방의 만행에 시달리느라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처지였으나 눈앞에 노승이 겪는 굶주림을 보니 도저히 혼자 먹을 수 없었답니다. 스님 산길이 험해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송구합니다. 연하는 소중한 주먹밥을 꺼내 노승의 거친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노승은 그 투박한 주먹밥을 귀한 음식인 양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참으로 맛나구려요. 임자의 마음이 이 주먹밥보다 훨씬 더 뜨끈하니 내 속이 벌써 다 든든해지는 것 같소. 그런데 임자, 이 깊은 밤에 왜 이런 험한 절벽 끝에서 소복 차림으로 서 있었던 게요? 목소리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걸 보니 세상이 임자를 참으로 모질게도 대한 모양이구려. 노승의 인자하고도 깊은 물음에 연하의 가슴 속에 쌓였던 두기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노승의 무릎 아래 엎드려 참았던 오열을 쏟아냈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은 견딜 수 있었으나 남편을 죽이고 자신에게 누명까지 씌운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도저히 용서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하의 서러운 이야기가 깊은 산골짜기 안개를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노승은 연하의 통곡을 묵묵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임자, 죽을 결심을 할 기운이 있다면 나랑 내기를 하나 하지 않겠나? 이 늙은 중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임자의 억울함을 풀고 꽉 막힌 운명의 매듭도 단번에 끊어줄 터이니 말이오. 죽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나 억울함을 풀 기회는 지금 이 순간뿐이라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연하는 노승의 형형한 기운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묘한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연하의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요.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노승의 손가락은 연하의 손금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감정하는 장인처럼 아주 세밀하게 훑어내려갔답니다. 노승의 손끝이 연하의 생명선과 가느다란 재물선을 지날 때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이것 참 천하의 기묘한 일이로다. 이런 형국은 참으로 드문 것이오. 거대한 황금 괴짝 세 개가 임자의 발치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금빛 광채를 내뿜고 있는데 그 위를 시커먼 먹구름 같은 살기가 뱀처럼 칭칭 감아 누르고 있단 말이오. 스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저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쫓겨난 깔 곳 없는 과부일 뿐입니다. 연하는 서러움이 다시 도저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하지만 노승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요. 임자의 사주에는 원래 가난이나 천대 혹은 억울한 죽음이라는 글자는 단 한 자도 들어있지 않소. 오히려 부자가 되어 수많은 이를 먹여 살리고 가문의 대를 다시 세울 천복을 타고났단 말이오. 노승은 연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는 고개를 돌려 먼 산의 달빛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엄한 그러면서도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비방을 일러주기 시작했지요. 잘 듣게나. 지금 당장 산을 내려가 마을 어귀에 있는 가장 큰 정자나무 아래로 가게. 그 나무는 수백 년간 이 땅에 원통함과 비밀을 지켜본 영물이라네. 그곳 옆 헛간 귀퉁이에 가면 사람들이 버린 멍석이 한 장 있을 것이니 그것을 찾아 몸에 두르고 나무 밑 가장 어두운 그늘에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하에. 스님, 겨우 낡은 멍석 한 장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기만 하면 제 누명이 벗겨진다는 말씀입니까? 관가에 가서 하소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그런 기괴한 일을 하라 하시는지요. 연하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에도 노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중한 금기를 덧붙였습니다. 임자가 멍석 아래 숨어 숨을 죽이고 있으면 오늘 밤 그 정자나무 아래로 진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야. 단 지켜야 할 철칙이 있네. 하늘이 무너지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소리를 내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네. 만약 멍석 밖으로 발가락 하나라도 나오는 날엔 복은커녕 임자의 명줄이 그 자리에서 끊어질 것이야. 달기 3번 울기 전까지 그 안에서 보고 들은 것만이 임자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네. 연하는 노승의 서늘한 경고에 마른 침을 삼켰답니다. 스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멍석 아래를 지키겠습니다. 장하구려 자. 어서 서두르게. 동이 트기 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니. 연하가 고개를 숙여 바닥에 절을 올리고 예 하고 대답한 뒤 고개를 들었을 때였답니다.
방금까지 곁 비방을 일러주던 노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연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 아래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달려 마을 어귀에 다다른 연하의 앞에는 수백 년 묵은 거대한 정자나무가 괴물 같은 형상으로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연하는 노승의 말대로 나무 옆 무너져가는 헛간 귀퉁이를 뒤졌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먼지가 자욱하고 곰팡이 냄새를 풍기는 낡은 멍석 한 장이 버려져 있었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무거운 멍석을 끌어와 정자나무 아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깔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연하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갈 무렵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친 사내의 발걸음과 함께 앙칼진 여인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지요. 멍석 틈으로 살며시 내다보니 시어머니, 박 씨와 도련님이 정자나무 아래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님, 여기면 아무도 못 듣겠지요. 비열한 물음에 박 씨가 낮게 입조렸습니다. 그년이 살아있으면 화근이 될 게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 눈에는 이미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 게다. 너가 양아들을 독살한 덕에이지. 이 집안 재산은 온전히 우리 것이야. 뒷마당 해태상 아래 묻어둔 금괴들도 내일 밤이면 나눠 가질 터이니 입단속이나 잘해. 연하는 멍석 아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노승의 서늘한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 멍석 밖으로 발가락 하나라도 나오는 날엔 내 명줄이 끊어질 것이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연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달 울음소리가 마을의 새벽 공기를 가를 때까지 연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낡은 멍석에서 기어나온 연하의 눈에는 이전의 가련함 대신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답니다. 밤새 멍석 틈으로 목격한 두 인물의 민낯은 연하의 심장을 분노로 달구었지요. 당장 관하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노승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지시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거든 관나로 바로 가지 말고 시댁 뒷마당에 있는 해태상을 찾으라. 연하는 노승의 비방이 가진 힘을 느꼈기에 그 지시 또한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지요. 연하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을 틈타 마을 길을 돌아 시댁 뒷담 아래 도착했습니다. 간신히 담을 넘은 연하는 숨을 죽이고 뒷마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연하는 노승이 말한 해태상을 찾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집안의 애군을 막는다며 세워두었던 낡은 돌 해태상이 마당 구석, 잡초더미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연하는 장작더미 옆에 놓인 괭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해태상 아래를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팠을까요? 괭이 끝에 깡하고 둔탁한 쇠소리가 걸렸습니다. 연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흙을 손으로 걷어내자 썩어가는 가마니에 쌓인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젖힌 연하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멀 것 같은 황금, 괴짝들과 함께 박 씨가 동생에게 독약을 구해오라고 지시하며 적었던 밀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서방님 이것이었군요. 저들이 탐냈던 것이 바로 이 피 묻은 금덩이들이었단 말입니까? 연하는 우열을 억누르며 증거들을 챙겼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증거물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연하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아가 추격이 들려왔지만 연하는 오직 관아만을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마침내 관아의 붉은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사또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소서. 억울하게 죽어간 제 서방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연하가 관아의 신문고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신문고 소리가 새벽 하늘을 찢듯 울려 퍼지자 잠이 덜 깬 포졸들이 창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굳게 닫혔던 외산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앞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지저분한 소복을 입은 연하가 서 있었지요. 사또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소서. 시어머니 박 씨가 재물을 탐내 제 서방님을 독살하고 저에게 누명까지 씌웠나이다. 여기 그 증거가 되는 밀지와 금괴가 있나이다. 연하의 처절한 고발이 끝나기도 전에 뒤쫓아온 박 씨와 그 남동생이 관아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또 전현의 말을 믿지 마소서. 전현은 가문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입니다. 박 씨는 사또 앞에서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발악했지요. 하지만 사또는 이미 연하가 가져온 밀지를 읽어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내 놈들이 공모하여 독약을 구하고 며느리를 내쫓으려 한 죄가 이 종이 위에 선명히 적혀 있거늘 어디서 감히 신성한 관아를 모독하느냐. 포졸들은 당장 저 죄인들을 형틀에 묶어라. 두 악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또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박 씨와 그의 동생은 천륜을 어기고 살인을 저질렀으니 변방으로 귀양 보내 평생 죗값을 치르게 하고 가로챈 모든 재산은 정당한 상속자인 연화에게 돌려주노라. 악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연하는 마침내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연하는 다시 시댁의 주인이 되어 남편의 제사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 산속에서 만났던 신비로운 노승을 찾아 나섰지만 노승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그 노승은 하늘이 보낸 사자였거나 남편이 보낸 귀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노승의 예언대로 그녀의 사주에 들었던 세 개의 황금, 괴짝은 복이 되어 온 마을을 따뜻하게 적셨지요. 연하는 매년 정자나무 아래 낡은 멍석을 새로 갈아주며 그날 밤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